이슈가 나온 종목 하나 보겠습니다. 부강약품인데 사실 약세장에서도 좀 꾸준하게 강했었던 게 제약바이오주예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는 계속해서 관심권인 게 다음 달에 이제 미국의 암학회 예정돼 있죠.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 이제 반등을 시도하면서 그동안 눌렸었던 IT라든지 5G 다른 섹터들이 움직였지만 제약바이오주는 시장이 약세일 때도 상대적으로 버틸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코로나19 관련된 이슈 때문에 백신 관련주는 순환매성으로 꾸준하게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 내에서 코로나 관련주를 따라가는 것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판단을 하지만 제약주 내에서 실적 호전 기대주나 아니면 다음 달 있을 암학회에 참여하는 기업을 선별적으로 보는 건 괜찮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우선 부강약품을 보면은 그 레보비르의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확인이 됐다라는 이슈로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이 부분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부분이 있죠. 사실 부강약품이 그동안 코로나 관련주로 계속 움직이고 뭐 고가에 있고 이랬다면 이제 오늘 상한가까지 못 뽑을 수도 있었겠지만 가격적인 부담이 적다라는 것도 이게 단타족들이 좀 좋아하는 부분이라서 수급이 쏠리면서 급등한 부분이 있죠. 일단은 한번 내용을 보면 레보비르가 이제 코로나19 환자 검체로부터 분리한 바이러스의 시험관 내 시험에서 효과를 확인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레보비르가 코로나19 환자 검체로부터 분리한 바이러스의 시험관 내 시험을 해서 코로나19 치료에 사용 중인 그 칼레트라와 유사한 효과를 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회사는 특허를 제출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멘텀에 의해서 이제 상한가까지 좀 올라간 모습인데요. 지금 그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칼레트라인데 그것과 비슷한 효과를 냈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이 레보비르가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연관시어서 보면 되겠죠. 그래서 레보비르는 칼레트라의 이제 그 억제 등과 비교시 플라크 감소 시험과 검사에서 유사한 정도의 억제 정도를 보였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레보비르가 성분명이 클레부딘인데 클레부딘 같은 경우 부강약품이 개발한 항바이러스제입니다. 자,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로 발매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부강약품의 이제 주요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기도 했었던 부분인데 이 클레부딘 같은 경우 그 바이러스 유전 물질의 복제를 억제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현재 이 레보비르, 클레부딘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어떻게 억제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약간의 확신을 조금 이제 의심스럽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부강약품 측에서는 물론 이제 사측이 밝히는 거는 항상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것을 가정합니다. 네, 긍정적인 가정 하에서 하는 말이라는 걸 좀 염두를 해주셔야 되고 부강약품은 이제 기존에 발매된 약제를 치료제로 개발할 경우에 기간이 오래 걸리는 독성, 안전성 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파이프라인이 임상을 거쳐서 신약으로 발전하기까지의 그 과정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효능이 아니라 안전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안정성, 안정성, 안전성, 네, 두 가지 다 필요한 건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안전성이라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러니까 효과가 아무리 좋아도 죽을 수도 있었으면은 그거 어떡합니까? 나올 수가 없죠. 물론 이런 경우는 있죠. 아주 특수한 질병에 대해서 그것 말고는 치료제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상황이 있다. 그렇다면 사용할 수도 있어요. 목숨 위협받는 거라도. 하지만 일반적인 신약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누가 위험성을 감수하고 쓰고 싶겠습니까? 결국 이제 안전성을 확보하는 그 과정이 길어요, 굉장히. 그래서 그게 이제 통과가 돼야지 임상 일상이 이제 넘어가는 건데. 어쨌든 그런 안전성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어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결과라는 것은 코로나19 치료에 사용 중인 칼레트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라는 거. 이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그 식약처와 임상시험 혹은 향후 개발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제약바이오사는 이런 코로나19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또 급등을 하겠죠. 근데 사실은 지금 코로나19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뻗치는 거는 국내 상황만 놓고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율이 좀 감소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 아직 한국에서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이제 마스크는 꼭 쓰고 다니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 증가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미국과 유럽이죠. 미국과 유럽. 중국과 한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안정세를 취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은 이제 막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이슈에 아직까지 민감해요. 역시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것은 백신 주고. 근데 사실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진단키트로 시즌이 급등을 했다가 오늘 윗꼬리가 달면서 크게 밀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뭐 지금 부강약품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로 옮겨졌어요. 원래 이제 테마가 엄청 강한 테마는 그 테마를 이끄는 종목이 살아있고 다른 종목이 다 끌어올라가집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중심 테마는 계속 강세를 유지하면서 다른 종목군이 끌어올려져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즌이 꺾이면서 이제 다른 코로나주가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테마의 힘이 이전보다는 사실 조금 약해졌다 이렇게 봐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관련주는 갈수록 위험해진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네. 그래서 부강약품도 오늘 상한가를 갔지만 내일은 뭐 갭상승을 하긴 해도 꺾일 가능성을 반드시 염두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코로나19 관련된 모멘텀이 계속해서 뭐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뭐 체크는 해드리는데 투자 관점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차라리 이제 다음 달 그 아마케에 참여하는 그 제약바이오주를 보시거나 아니면 실적 대비해서 괜찮은 뭐 예를 들면 셀트리온 그룹주 항상 말씀드렸죠. 네. 그런 종목군들로 접근을 하시는 게 뭐 장기적으로 봐도 좀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올바른 투자 전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